침묵의 암살자 뇌출혈. 당신의 식탁이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뇌출혈. 대한민국 사망 원인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이 무서운 질병을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 음식들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15%를 차지하며 일단 발병하면 사망률이 무려 50%에 이르는 뇌출혈은 사실 평소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밥줄이 끊길 각오를 하고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안타까운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부끄럽지 않은 의사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아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막대한 병원비 없이도 혈관을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적의 음식 5가지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따라할 수 있도록 하루 3끼 식단 구성법까지 구체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뇌출혈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는 비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뇌출혈이라는 공포와는 영원히 작별을 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매일같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놀랍게도 식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그 지긋지긋한 약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늘어만 가던 약 봉투, 이제는 다시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 나이를 지금보다 최소 10년은 더 젊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글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소중한 정보가 더 널리 퍼지는 힘이 됩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 친구, 지인 중 누군가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매일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생명, 나아가 한 가정의 행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지난 30년간 수많은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연구해온 신경과 전문의 이승훈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오래 세상을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감히 선배님들 앞에서 제 의사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실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의료계에 떠도는 이런 속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자가 먹는 약은 절대 끊게 만들면 안 된다. 평생 먹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약을 시작하면 평생 의존하게 만들어야 환자도 의사도 그리고 병원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참으로 냉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료계의 오랜 금기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훗날 분명히 후회하실 것입니다. 아, 왜 그때 그 글을 읽고도 바로 실천하지 않았을까 하고 땅을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희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한 동료 의사 선생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60을 간 넘긴 박모 원장님. 30년간 외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해온 존경받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병원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도록 환자를 돌보고 수술을 집도하는 그야말로 의사의 귀감이었습니다. 박 원장님 본인은 스스로의 건강을 확신했습니다. 의사인데 자기 몸 관리 하나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굳게 믿었죠. 불과 일주일 전 시행했던 종합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거든요.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마저 이상적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 3시 박 원장님은 복잡한 담낭 절제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 이상하다 라며
손에 쥔 수술용 메스를 떨어뜨렸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한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마취과 의사가 원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그 순간 박 원장님은 수술대 옆으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30년간 뇌출혈 환자들을 치료해온 명의가 정작 자신의 뇌출혈은 막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박 원장님이 평소 환자들에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라고 수없이 경고했던 바로 그 병 뇌출혈에 스스로가 걸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박 원장님은 단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자신의 뇌혈관 상태를 직접 들여다보는 뇌 MRA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깐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한데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박 원장님도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환자의 90% 이상이 쓰러지기 바로 전날까지 아무런 증상 없이 멀쩡했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혈관 속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뇌출혈은 뇌경색보다 8배나 더 치명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때 그 내용을 좀 더 귀담아 들을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특별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근육 같은 다른 장기들은 거의 돌덩어리 수준으로 단단해서 그 안의 혈관벽을 외부에서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뇌는 그 구성 성분의 80% 이상이 물입니다. 마치 순두부처럼 연약한 조직이라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전혀 지지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실핏줄 하나가 터져도 그 압력이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물과 같은 뇌 조직 전체로 혈액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거대한 혈종 피떡을 만듭니다. 마치 얇은 고무풍선 안에서 작은 물풍선이 터진 것처럼 순식간에 뇌 전체가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뇌세포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중에서 가장 약하고 예민한 세포라는 점입니다. 산소 공급이 단 5분만 중단되어도 영구적으로 죽어버리고 물리적, 화학적 충격에 가장 먼저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연약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정교한 장치를 다 동원했습니다. 가장 단단한 뼈인 두개골로 감싸고 그 안을 다시 뇌를 감싸는 세 겹의 뇌수막으로 보호합니다. 심지어 뇌척수액이라는 액체 속에 뇌를 둥둥 띄워놓아 외부 충격에 대한 부력까지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중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부에서 출혈이 생기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뇌출혈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 3중 파괴,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괴는 물리적 압살입니다. 터져나온 혈액이 갈 곳 없이 한정된 두개골 안에서 뇌 조직을 그대로 짓누릅니다. 이것을 종고의 효과, mass effect라고 부르는데 늘어난 부피만큼 뇌압이 급상승하면서 정상적인 뇌세포들마저 압박해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파괴는 화학적 독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이 특정 조건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혈관 밖으로 나온 혈액 속 적혈구가 깨지면서 헤모글로빈이 방출되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햄헤메과 철이론 성분은 강력한 신경독 느로톡신으로 작용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주변 뇌세포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세포 사멸을 일으킵니다. 결국 자신의 혈액이 자신의 뇌를 독살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괴는 아군의 배신, 즉 2차성 염증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혈관 밖으로 나온 혈액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즉시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달려와 출혈 부위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 염증 물질들이 pR을 구분하지 못하고 출혈 부위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까지 함께 공격하여 파괴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어릴 적 상처에 생겼던 고름을 기억하시나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을 지키려다 장렬히 전사한 백혈구들의 시체입니다. 뇌 안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비극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무서운 삼중 파괴 때문에 초기 손상 부위가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맹장이 터지면 수술로 꿰매고 심장이 막히면 스텐트를 넣어 뚫어주는데 왜 유독 뇌출혈 앞에서는 현대의학도 속수무책일까요? 그 이유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뇌는 순두부와 거의 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을 위해 두개골을 열고 터진 혈관을 찾아 피를 닦아내려고 하는 순간 뇌 조직이 의료용 석션 기구에 물처럼 흡입되어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장기들은 단단해서 잡고 꿰매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뇌만큼은 섬세하게 건드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생기면 의사들도 혈압을 조절하고 뇌압을 낮추는 약을 쓰면서 더 이상 출혈이 진행되지 않고 스스로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로 결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뇌에 영원히 빈 구멍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서운 이야기만 해드렸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끔찍한 과정들이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거대한 홍수가 나기 전에 강둑을 미리 높고 튼튼하게 쌓아놓으면 마을이 안전한 것처럼 뇌출혈도 미리 혈관 건강을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모든 수도관은 내부가 반질반질하고 깨끗합니다. 물이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죠. 하지만 10년, 2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 안에 녹이 슬고 물때가 끼고 온갖 찌꺼기들이 달라붙어 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우리 혈관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깨끗하고 탄력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 혈관 벽에 기름 찌꺼기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는 낡은 수도관도 전문 업체를 불러 청소할 수 있듯이 우리의 혈관도 올바른 방법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뇌출혈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튼튼한 집이 무너지기 전에도 벽에 금이 가고 기둥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여러 단계의 전조 증상이 있듯이 말입니다. 0단계는 새집 상태로 혈관이 아주 깨끗한 정상인을 의미합니다. 1단계는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상태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만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혈관 자체에 구조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이 단계는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상태로 동맥경화가 실제로 진행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진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마침내 집이 무너진 상태로 실제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한 단계를 말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각 단계에서 적절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거나 그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낡은 집도 제때 수리하고 잘 관리하면 100년 이상 끄떡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40살이 넘으셨다면 이제는 반드시 우리 몸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10만 킬로미터를 타면 정비소에서 전체 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뇌혈관도 40살이 넘으면 한 번쯤은 정밀 점검을 받아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검사가 바로 뇌 MRA 자기공명 혈관조 영술 검사입니다.
이것은 뇌의 혈관만 아주 선명하게 찍는 특별한 사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위 내시경으로 위장 속을 들여다보듯이 뇌혈관의 어느 부분이 좁아졌는지 혹은 위험하게 부풀어 올랐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동맥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혈관 벽의 약한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마치 낡은 자전거 타이어에 혹이 생긴 것과 같죠.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펑 하고 터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나쁜 종류입니다. 하지만 미리 발견하기만 하면 요즘은 머리를 열지 않고도 아주 간단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뇌혈관까지 집어넣어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안을 백금 코일로 촘촘하게 채워서 막아버리면 끝입니다. 마치 구멍난 댐을 시멘트로 막는 것처럼 간단하고 안전한 시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굳이 비싼 대학 병원에서 찍을 필요 없이 동네의 건강검진센터에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이왕이면 1.5 테슬라 1.5T 이상의 좋은 장비로 찍는 곳을 찾으십시오. 마치 텔레비전도 화질이 좋아야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MRA 장비의 성능이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혈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값비싼 치료를 받는 것보다 애초에 아프지 않은 것이 1000만 배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50대가 넘으셨다면 거울을 보듯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몇 단계에 와 있는가? 만약 검사 결과 동맥 경화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혈관은 도대체 왜 망가지는 걸까요? 낡은 집이 비바람을 맞고 햇볕에 부식되고 관리를 안 해서 낡아가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물리적 상처와 화학적 상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상처의 주범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에 너무 강한 수압이 계속 가해지면 관의 틈이 벌어지고 결국 터지는 것처럼 높은 혈압은 혈관 내벽을 끊임없이 때리면서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화학적 상처의 주범은 흡연과 잘못된 음식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부식성이 강한 독한 화학 세제를 계속 붓는 것처럼 담배 연기 속에 수천 가지 독성 물질과 가공식품이나 튀긴 음식에 포함된 최종 당화산물 AGE과 같은 독소들이 혈관 내벽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고지혈증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고지혈증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이 나오는 것처럼 고지혈증 역시 우리 몸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휴지로 콧물을 닦아낸다고 해서 감기가 낫지 않는 것처럼 단순히 기름진 음식 섭취만 줄인다고 해서 고지혈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에 흡연 미세먼지, 스트레스 가공식품 등을 통해 독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이 이 독소들을 중화시키고 처리하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이때 간이 독소를 안전하게 포장하고 운반하기 위한 재료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입니다. 마치 도시에 큰 불이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수많은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것처럼 간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방관들만 오지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도시는 재앙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여 수치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정작 몸속의 근본적인 원인인
독소와 염증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뇌출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부패하면 마치 여름철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나듯이 독한 가스메탄, 황화수소 등 와 부패 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온몸을 돌아다니며 혈액을 더럽히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아파트 하수도에서 올라온 냄새가 집안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장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가 전신의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화불량은 언제 생길까요? 첫째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할 때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이 제멋대로라면 생산 라인이 엉망이 되듯이 우리 위장도 규칙적인 시간에 음식이 들어와야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시간 외에 간식을 자꾸 먹을 때입니다. 위장은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이 아닙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비워내며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은 과부에 걸려 지쳐버립니다. 셋째, 밤늦게 야식을 먹을 때입니다. 밤은 위장도 쉬고 재생해야 하는 시간인데 이때 음식을 먹는 것은 밤샘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며칠만 밤을 새워도 녹초가 되듯이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폭식을 할 때입니다. 마치 작은 그릇에 음식을 너무 많이 담으면 결국 넘치듯이 위장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까지 문제가 무엇인지는 이제 다들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들이지 않고도 독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대청소하는 비법 말입니다. 먼저 약 없이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지혈증은 간이 우리 몸의 독소를 중화시키려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방어 반응이라고요.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독소만 없애주면 간은 더 이상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콜레스테롤 만들기를 중단합니다. 마치 화재가 진압되면 소방관들이 소방서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혈액 속 독소를 없애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천연 무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칼슘과 같은 미네랄입니다. 칼슘은 혈액의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마치 주방세제가 기름때를 흡착해서 씻어내듯이 혈액 속의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둘째는 항산화 효소입니다. 이것은 혈액을 지키는 든든한 경비원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활성산소, 즉 독소가 생기면 이 항산화 효소들이 즉시 달려가 그놈들을 붙잡아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대체 어디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기적의 음식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블루베리 한 알에 우리 혈관을 지키는 항산화 경비원이 몇 명이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껍질에 빽빽하게 들어있습니다. 마치 작은 비타민 알약 하나에 영양소가 고농축되어 있듯이 블루베리 한 알에도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언제 얼마나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로 한 줌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치 식후에 달콤한 과자나 아이스크림 대신 건강한 보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과일계의 황제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항산화 능력 지수 ORAC가 현존하는 모든 과일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석류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하고 좋은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버리는 바로 그 씨앗입니다. 석류를 먹을 때 보석처럼 박힌 빨간 과육만 먹고 씨앗은 뱉어버린다면 석류의 효능 중 절반 이상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희미한 회색빛에 씨앗의 혈관 건강에 좋은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푸니칼라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앗까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녹즙기나 고성능 블렌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씨앗까지 완벽하게 갈려서 아름다운 핑크색 석류즙이 나옵니다. 이 핑크빛이야말로 씨앗의 힘을 증명하는 색깔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음식, 이제 진짜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그야말로 혈관 청소의 끝판왕입니다. 첫째,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의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둘째, 레몬의 구연산 성분은 이미 혈관에 쌓인 기름 찌꺼기와 칼슘 침전물을 녹여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강력한 주방 세제가 묵은 기름때를 벗겨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때가 끼는 것을 막는 코팅 효과까지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몬도 제대로 먹어야 100%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몬즙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대부분 반으로 잘라 즙만 짜서 드시죠. 그렇게 드시면 레몬의 효능 중 절반밖에 못 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관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인 헤스페리딘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은 바로 껍질과 껍질 안쪽의 하얀 섬유질 부분에 대부분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귤도 과육보다 껍질에 비타민C가 4배나 더 많은 것처럼 레몬도 껍질째 먹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껍질째 먹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석류처럼 녹즙기나 고성능 블렌더에 껍질째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껍질의 쓴맛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정확히 3일만 참고 드셔보시면 오히려 고소하고 상쾌한 맛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수를 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듯이 레몬즙 한 잔으로 우리 혈관도 아침에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레몬과 석류를 함께 갈아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이 됩니다. 두 과일의 유효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키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돕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냐고요? 1대1 비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레몬 반개, 석류 반개를 함께 갈아서 드셔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식만 챙겨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휘발유를 넣는다고 해서 자동차가 저절로 잘 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도 해야 하고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타이어 공기압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좋은 영양소를 섭취했다면 그 영양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아, 또 운동 얘기냐고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30분씩 헬스장에 가서 무겁게 운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통이 빙글빙글 돌면서 세제가 옷 구석구석에 스며들듯이 우리 몸도 가볍게 움직여 주어야 좋은 영양소들이 온몸을 순환하며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걷기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걸어보십시오. 만약 시간이 없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서 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햇볕 쬐기입니다. 갑자기 햇볕은 왜 중요할까요?
햇볕은 바로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천연 비타민 D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비타민 D 보충제는 때로는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위조지폐와 진짜 돈이 겉보기엔 비슷해도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인공적으로 합성한 비타민 D와 햇볕을 통해 우리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천연 비타민 D는 그 활성도와 안전성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 얼마나 쬐어야 할까요? 점심 식사 후 햇볕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딱 15분만 쬐면 충분합니다. 마치 잠깐 사무실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가듯이 가볍게 산책하며 햇볕을 즐기시면 됩니다. 경고합니다. 이것만은 제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다. Sitting is the new smoking. 이것은 이제 미국 의학계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것은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에 운동하는데 괜찮아 라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8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저녁에 잠깐 30분 운동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하루 종일 담배를 뻑뻑 피우다가 자기 전에 비타민 영양제 한 알 먹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1시간마다 1분의 기적을 만드십시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딱 1분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무엇을 하냐고요? 거창한 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걸음 10번 또는 팔 돌리기 5번 혹은 화장실에 1번 다녀오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마치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면이 눌어붙지 않도록 3분마다 한 번씩 젓가락으로 저어주듯이 우리의 혈액도 1시간에 한 번씩 가볍게 저어주어 뭉치고 정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물 마실 시간, 스트레칭 시간 이렇게 말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드시다고요? 괜찮습니다. 걷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자리 걸음 100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2단계 아파트 복도나 집 앞을 한 바퀴만 돌아보십시오. 마치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듯이 자연스럽게요. 3단계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십시오. 편의점에 다녀오기, 은행에 다녀오기처럼 구체적인 목적을 만들면 훨씬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정 아프시다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해도 훌륭한 하체 운동이 됩니다. 10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없던 병이 자꾸 생겨날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진짜 원인은 바로 혈액순환 저하 때문입니다. 마치 낡은 아파트의 난방 배관이 막혀서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구석에 있는 방은 냉골인 것처럼 혈액이 우리 몸의 말초신경과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세포들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 란셋에 실린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아십니까? 전 세계 195개국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인류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씨앗 채소 과일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였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살리는 생명의 음식들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신맛 과일에 풍부한 유기산입니다. 이 성분은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는 약처럼 혈관 속 노폐물을 녹여줍니다. 둘째, 앞서 말한 칼슘과 같은 미네랄입니다. 혈액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셋째,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이것들은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는 보약입니다. 이런 생명의 물질들이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바로 생생채소, 생생과일, 생생씨앗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생생, 즉 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신선한 생선회와
바싹 구운 생선 구이의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살아있는 효소는 열을 가하지 않은 날것의 음식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필수 검사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동맥 경화 검사는 바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에 있는 큰 혈관인 경동맥의 상태를 보면 우리 몸 전체의 동맥 경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경동맥 초음파에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동맥 경화반이 발견된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경고 신호입니다. 반대로 경동맥이 깨끗하다면 몸 전체의 혈관도 아직은 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 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동맥 경화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계별 뇌혈관 건강관리법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처방에 맞춰서 실천하면 현재 단계에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멈추기만 해도 당신은 평생 뇌졸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3단계가 되는 순간 본인과 가족 모두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 원장님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박 원장님은 동료 의사들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른쪽 팔에 약간의 마비가 남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했던 그 섬세하고 정교한 손으로 더 이상은 수술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퇴원 후 박 원장님이 저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승훈 선생, 내가 평생 환자들에게 그렇게 검사받으라고 조심하라고 훈계했는데 정작 나는 왜 그 말을 나 자신에게는 하지 않았을까? 그때 뇌 MRI 검사 한 번만 미리 찍어봤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텐데 저는 박 원장님의 일을 겪고 나서 더 이상 의사로서의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 경영진들이 싫어할 이야기일지라도 환자들에게 진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약을 평생 먹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100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수술대에 오르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1000배는 더 확실합니다. 수백만 원의 비싼 치료비를 내는 것보다 매일 아침 레몬 한 개, 값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자가 치유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혈관도 재생되고 심지어 뇌세포도 일부 새로 만들어집니다. 단지 우리가 독소 가득한 음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로 끝없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매일같이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레몬 한 개를 껍질째 녹즙기에 갈아서 마시십시오. 둘째, 1시간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놓고 단 1분이라도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셋째,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단 2층이라도 좋습니다. 넷째, 점심시간에 15분만 햇볕을 쬐십시오. 다섯째, 저녁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십시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뇌혈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한폭탄과 같은 뇌동맥류가 자라고 있다면 그것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여전히 나는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당신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라며 오열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습니다. 박 원장님도 이제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레몬즙을 마시고 꾸준히 산책을 하며 잃었던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이 글의 댓글에 약속으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레몬즙을 마시겠습니다. 또는 저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약속을 글로 쓰는 순간
그 약속을 실천할 확률이 10배는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작은 약속 하나가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셨다면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부터 마시십시오. 그리고 제자리에서 걸음 100걸음만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